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준석 맞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이준석, 그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보다도 비호감도가 높은 자가 바로 이준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정치인으로서 뭐 정치를 솔직히 언제 해봤습니까? 정치를 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비호감도는 가장 높다. 온갖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저 이재명이보다도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저 사람은 대체 그동안에 2011년 말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체 뭘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저렇게 비호감도를 쌓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도 두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준석의 이름을 꺼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출연한 건 아니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출연한 한 TV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총선 때 뭐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 손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건 갖다 무시했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양잿물이라도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준석, 유승민 이런 자들이 국내임 근처에 얼씬거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당시 국내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국내임 후보들 이렇게 지원 유세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국내임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아니, 한동훈, 나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양잿물이라도 마실 수 있지만 이준석, 유승민 이런 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다. 왜냐? 이 자들은 표가 안 되니까, 이 자들은 도움이 되는 자들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한동훈에게 있어서는 이준석이는 양잿물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이준석에 대한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준석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비호감 정도가 아닙니다. 그 표현의 수위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정말 혐오한다, 경멸한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이준석이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손을 잡아준다든가, 그럼 이준석이하고 같이 연대를 한다든가, 개혁신당이지 않습니까? 연대를 했다든가, 또는 그 개혁신당과 다시 이 정말 정치공학적으로 합당을 해서 했다든가, 그런다고 할 경우에는 이 국내미 지지율이 올라갔겠습니까? 내려갔겠습니까? 국내미 총선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좋아졌겠습니까? 안 좋아졌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저지선은 이미 뚫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준석에 대한 감정, 유승민에 대한 감정,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민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유승민은 왜 이제 정치적으로 전혀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까? 유승민은 이미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그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내의 본산인, 국내의 근거지인 대구 경북에서는 정말 유승민은 거의 뭡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와 같다, 이런 지금 인식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2015년도의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때가 2015년입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여러분들,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승민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들,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이 유승민이가 주동을 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2017년으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7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유승민은 배신자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지나도 유승민은 그런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이준석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무슨 국내의 당 대표였다고 해서 이준석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보수 또는 우파 정치인, 우파적 이념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그 배신자 유승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배신자 유승민과 함께 같이 다녔던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이준석이가 내뱉는 그 말 중에 대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하실 만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만한 그 우파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그 흔적을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그러셨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간혹 이렇게 댓글 다시는 걸 보면은 장예찬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뭐 그런 적이 있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한번 그거를 저한테 다시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왜 보수 또는 우파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대목이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념적 성향을 봤을 때 대체 국내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런 대선 과정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국내임 지지층이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임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이 대중들 앞에 계속 나서고, 그 다음에 매번 검증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 때, 또 당내 경선 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퇴임한 그 윤석열, 뭘 안다고 국내의 대선 주자로 만들어주고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대통령으로 찍어줬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된다, 윤석열 후보를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여권을 종식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준석이 했던 여러분들 행태 지금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자는 과연 이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느냐, 지금도 의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준석이는 이 국내힘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와 손을 잡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자살과 같다, 자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나 선거에서 이기려면 양잿물도 마시겠지만 판단을 해봤을 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 유승민과는 내가 함께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온 김에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준석이는 이제 과거에 그냥 어디 온라인 게시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는 그런 일종의 정치 낭인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정치 지망생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마삼중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실수령 기준 한 달에 992만 2천 원을 받아먹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는 공적 책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본분과 소임을 정말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네 보좌관하고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표면적으로 언론 보도를 된 걸 통해서 우리가 이준석의 활동상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이준석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활동보다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 내지는 폄훼 내지는 공세, 이런 걸 한데 더 집중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자초하기 딱 좋은 짓들만 하고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최근 일주일 사이 이 이준석이와 관련한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들 한 100건, 이준석이에 관련 기사가 100건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 거의 한 80건이 뭐냐면, 이준석이가 얼마 전에 MBN 예능에 출연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거기에서 자기 월급이 실수령으로 992만 2천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준석 기사가 100건이 있다면 80건이 그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국회의원의 그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는 기사 수가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20은 여러분들 사실상 이 한동훈 스토커가 아니냐, 이준석이는 이런 식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한동훈에 대한 이런저런 비난, 그런 근거 없는 전망, 이 한동훈에 대한 험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제하고 그러면 이준석에 관련 기사는 뭐가 있었을까? 이준석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걸렸지 않습니까? 고발당했는데 경찰에서 그걸 갖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기사 한두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다. 뭐 2시간 45분인가 했다. 그런데 뭐
이준석이는 너무 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기사 몇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적격이라고 평가한 거, 요 기사가 몇 건 있었습니다. 요거 빼놓으면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국회의원으로서 대체 뭘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아마 더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직접 기사를 제가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어떻게 더 잘 아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준석이는 어떤 활동에 집중을 했을까 살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준석이는 개혁신당, 그거 얼마나 그 규모는 작고 지지율은 정말 처참한 군소 정당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만든 정당 아닙니까?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고 뛰쳐나가서 만들었던, 이름도 그 거창한 개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 정당에서 후보로 나갔을 때는 마삼중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나 바라던 거 뺐지 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개혁신당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의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할 그 시간에 이 개혁신당을 먼저 알리고 이 개혁신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이 개혁신당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텐데 뭔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고 뭔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많은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순서대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당 대표된 한동훈 이례적 상황이다. 이례적 상황이란 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상하다. 한동훈이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대표가 될 수 없을 텐데, 그리고 또 한동훈 친윤 세력들 이런 세력들의 어떤 방해 공작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원래 될 수 없는데 됐다는 거는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그냥 단순 이런 감상평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동훈의 그런 능력을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한동훈 지지층의 그런 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한 겁니다. 이상하다. 한동훈이 당선된 거? 한동훈이 당대표로 선출된 거? 그거 이례적이다. 이거는 한동훈과 한동훈 지지층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상 모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모욕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나의 대체제 될 수 없다. 한동훈 나 이준석의 대체제 될 수 없다.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건 뭔 말입니까? 이준석이 있고 한동훈이 대체제가 되려고 하는데 한동훈 안 된다, 이 소리를 또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과 나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관계다.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건지 대체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 아주 그냥 거의 또 하이라이트 비슷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뒤에 잠깐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준석이가 뭐라 했냐면 정책위 의장 안 빼고 몽리 초반 기싸움, 그건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 말을 하기 전부터 저는 이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 뒤에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참교육 당하는 중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참교육 친윤 세력 또는 이 당 내 다른 정치 세력,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무슨 집중적인 공세를 받는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소위 참교육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당 내 어떤 세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준석이는 한동훈 참교육 당한 중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한동훈은 정치 초보고 한동훈은 당대표로서의 능력이 부족한데 결국에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당 내에서 버틸 수가 없다. 한동훈은 당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한동훈 당 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아주 그냥 참교육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 이것도 한동훈에 대한 모욕성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준석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지어는 요새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어떤 전망, 분석, 예측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록 틀릴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 사람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하다, 설득력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요새 하는 것들 보면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지 희망사항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 이준석 한동훈 참교육 당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인데 한동훈 린치 시작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이제 열흘 됐지 않습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한동훈에 대한 린치가 시작됐습니까? 한동훈에 대한 린치는커녕 한동훈에 대한 정말 유의미한 공격 한번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뭔가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의 시야에서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마치 한동훈도 나와 같을 것, 한동훈은 나보다 더 안 될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한동훈과 한동훈 지지층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과 이준석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이준석이가 그걸 비교하고 한동훈 나의 대체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모멸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한동훈의 당지 제안받은 몇몇 인사 거절한 걸로 알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당대표 됐지만 당직 인선도 제대로 못한다. 한동훈 당대표로서 정말 무능력한 거 아니냐. 그 뒤에 말이 또 그렇습니다. 최적 라인업 어려울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구상한 그런 최적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원래 그 누구를 당직 인선을 할 때 그 누구를 염두에 뒀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당직 인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과연 이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엉망진창, 형편없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이것도 뭔 말이냐면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당대표 됐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사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뭐 90분, 100분 동안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윤석열, 한동훈 독대? 해놓고 100년 만에 나올 XX 시즌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또 뭔 말이냐면 이준석이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 뭐 100년 만에 나올 뭐 당대표라는 식으로 치켜 세웠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는 이준석이 2022년 8월 달에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기한테 EXX 저 XX 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치켜 세워주다가 뒤에서는 저 EXX 저 XX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앞뒤가 다르다. 그러니까 한동훈 90분 독대 그 의미 없다. 윤석열은 어차피 지금 한동훈 죽이기 들어갔는데 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준석이는 여러분들 그 어떤 친윤 세력들이 몰아내려고 해서 몰아낸 게 아니라 윤리 징계를 받은 거는 이준석이가 성상납 의혹 그걸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그런 의혹에 따라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에서 나간 건 지 발로 나간 겁니다. 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신당 창당 가능성 몇 % 운운하고 앉아있다가 저기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이준석이가 당했으니까, 나 이준석이가 팽당했으니까, 팽당한 거는 뭔가 공신이 정말 이 결정적인 공신을 한 창업공신, 옛날에 이거 왕조 때 창업공신들 있지 않습니까? 개국공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왕권이 안정되려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유배 보내고 숙청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팽당했다 그러지, 이준석이는 오히려 대선을 망치려고 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2번 가출하면서 그때 오죽했으면 국내의원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이를 탄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준석이를 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뭔 소리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또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정점식에 제발 물러나달라는 자체가 꼬인 것.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언제 정점식한테 제발 물러나달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한동훈 정책위원장 그냥 임명하면 된다. 이 말은 또 뭔 말입니까? 한동훈 당대표로서 그런 어떤 리더십, 당대표로서 어떤 그런 돌파력, 당대표로서의 어떤 결단력, 결기, 강단, 이런 거 없다. 지도자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정점식 문제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뻔히 그 누구나 저 같은 사람도 예상했던 이 친윤 세력들의 그런 알박기, 버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한동훈 대표가 정말 침착하게 차분하게 사실상 대응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저들이 알아서 물러나기를, 그리고
참다가 결정적으로 정말 이제 명분이 생겼을 때 딱 그걸 갖다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런 분란 없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물론 물러나면서 뭐 기자회견하면서 별소리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과정에서 무슨 분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내 갈등이 조장됐습니까? 아니면 당내 갈등이 표면화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됐습니까?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이는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한동훈 해가지고 그 국내임 안에서 당이 쪼개졌으면 좋겠다.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한동훈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동훈에 대한 친윤의 공세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한동훈 린치 당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참교육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이 소리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그 일주일 동안에 이 소리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자는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양잿물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동훈 지지층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양잿물보다 못하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한 평가한 그런 이준석 그리고 최근에 그 이준석의 각종 언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 앞으로 국민의힘에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준석과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이라도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기반을 정말 잘 닦아 놓는다고 한다면 저 개혁신당 이준석당은 알아서 소멸하고 알아서 흩어질 겁니다. 저기 지지율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저기 지지층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왜냐? 대선은 원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 치를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중대 변수는 바로 이 한동훈의 국내임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걸로 인해서 국내임 지지층이 어떻게 확산되고 국내임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준석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그런 지지층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끊고 싶은데 제가 뒤에 준비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이준석 개혁신당의 지금 지지율이 한 3%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3% 나온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